이번 시간엔 우리가 뭘 배우냐면은 합성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접근 방법을 배우고 그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어떻게 접근하냐?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녀석이 많이 나옵니까? 리미트 x가 a보다 작으면서 a로 갈 때 fgx를 구하여라. 우리가 이런 걸 함수가 합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극한 취했기 때문에 합성함수의 극한이라고 합니다. 시험에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앞으로 이런 문제를 푸는 요령이 뭐냐? 여기에 x가 있기 때문에 밑에다가 첫 번째 줄에 x라고 씁니다. 그 다음 가운데 gx가 들어있으니까 gx를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 전체는 뭐가 돼 있습니까? fgx니까 세 번째 줄에다가는 fgx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 뭐 하시는 거예요? x가 뭐라고 했어요? a보다 작으면서 a로 간다라고 했죠. 그럼 두 번째 gx도 그래프를 통해서 gx 그래프를 잘 관찰하면서 gx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관찰했더니 어디로 간다? K로 간다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또 판단할 게 그 gx 그래프를 쳐다보면서 K보다 크면서 K로 가는지 K보다 작은 상태에서 K로 가는지를 꼭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있는 gx는 합성함수 입장에서는 정의역이기 때문에 gx가 어디로 가는지 그러면서 또 어떤 상태에서 어디로 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쓴 다음에 맨 바깥쪽에 f가 쳐다보이니까 f 그래프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러면 드디어 이 녀석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이렇게 문제에 따라서 합성함수의 극한은 세 줄만 쓸 때도 있고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은 네 줄을 쓸 때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작성하시면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녀석이 답이 되겠네요. 그런데 또 조심할 게 있는 게 여기가 지금은 화살표로 돼 있고 여기도 화살표로 돼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얘가 화살표일 수도 있고 등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또 판단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그림을 연습해 보면은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고요, 0,3점을 통과하는 이러한 식의 y는 fx 그래프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 그래프를 보면서 x가 어때요? 만약에 0보다 크면서 0으로 간다라고 합시다. 그럼 두 번째 줄에 여긴 gx라고 되어 있지만 그래프가 fx니까 여기다가는 fx라고 쓸게요. 그럼 x가 0보다 크면서 0으로 가면 함수값이 어디로 갑니까? 3으로 가니까 이 녀석이 3으로 가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번째 줄에 있는 녀석은 좀 있다가 합성함수 입장에서 정의역이기 때문에 큰지 작은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3보다 큰 상태의 3으로 가니까 여기를 플러스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또 이번에는 x축이 있고 그 다음에 y축이 있고 0,3점을 통과하는 이런 식의 y는 fx가 있다라고 하고 0,3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x가 0보다 크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fx가 어때요? x가 0보다 크면서 0으로 가면 함수값이 어디로 갑니까? 함수값이 3으로 가죠. 근데 이번엔 밑에서 3으로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 3보다 작은 상태 3으로 간다라고 두 번째 줄을 작성할 수 있겠죠. 하나만 넣읍시다. 이번엔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이번엔 0,3점을 통과하면서 x축에 평행한 이러한 y는 fx가 있다라고 할게요. 이거 어떻습니까? x가
0보다 크면서 0으로 간다. 그럼 x가 0보다 크면서 0으로 가니까 함수값이 33333333333333 계속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3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얘는 주구장창 함수값이 33333이니까 이때는 fx라고 쓰고 3으로 가는 게 아니라 3으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계속 그냥 3이니까 뭐합니까? 등호로 쓴 다음에 요렇게 3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어떠냐에 따라서 두 번째 줄을 화살표로 쓸 수도 있고 등호로 쓸 수도 있고 화살표일 때는 큰지 작은지까지 구별지어서 두 번째 줄을 작성하는 게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러한 개념들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013년 7월 교육청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은 합성함수의 극한을 연습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문제를 다 풀지 않고 디귿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에서 합성함수가 x는 1에서 연속이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디귿 뭡니까? 1을 집어넣은 함수값과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상태에서 1로 갈 때 fgx와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보다 큰 상태에서 1로 갈 때 fgx에 이렇게 함수값과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은지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G1을 먼저 구해볼게요. G1 얼마예요? 1,0을 통과하니까 0. 그럼 얘는 F0 되겠죠. 그 다음 F0이 얼마예요? 0,0을 통과하니까 F0은 0 되면서 함수값은 0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합성함수의 극한을 계산하기 위해서 리미트 밑에 x가 보이니까 첫 번째 줄에는 x. 합성함수 안에 gx가 들어있으니까 두 번째 줄에는 gx. 전체가 fgx니까 세 번째 줄에는 fgx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 어떻습니까? x가 어때요? 1보다 작으면서 1로 가네요. 그럼 gx 그래프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x가 1보다 작으면서 1로 가죠. 그럼 함수값이 어디로 갑니까? 함수값은 0으로 갑니다. 그런데 밑에서 0으로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 0보다 작은 상태에서 0으로 가겠죠. 그럼 이제 바깥쪽에 F가 있으니까 우리는 요 F 그래프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F로 가서 0보다 작은 상태에서 0으로 가죠. 그러면 함수값이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네요. 그래서 이 녀석이 0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가능하시죠? 또 합성함수를 계산할게요. 또 x를 첫 번째 줄에 쓰고요. 가운데 있는 gx를 두 번째 쓰고요. 전체 fgx를 세 번째 줄에 쓸게요. x가 이번엔 어떻습니까? 1보다 크면서 1로 갑니다. 그럼 gx를 쳐다보면서 x가 1보다 크면서 1로 가면 함수값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1 계속 그냥 1인 거죠. 1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계속 함수값이 1이니까 이번엔 화살표가 아니라 등호라고 쓴 다음에 이렇게 1 써야 되겠죠. 그럼 gx는 그냥 1이니까 요 gx에다가 1 집어넣으시면 f1 되고 f1은 얼마입니까? f1은 1,-1점 지나니까 이 녀석이 -1 되면서 극한 계산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는 함수값과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말이 되면서 우리가 답 구할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011년 4월 교육청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합성함수의 극한을 연습하기 위해서 니은과 디귿이 합성함수의 극한인데 일단 디귿만 하나만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디귿을 풀기 위해서
gfx가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gf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상태에서 마이너스 1로 갈 때 gfx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서 마이너스 1로 갈 때 gfx 이렇게 함수값과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을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g에 f-1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0을 통과하니까 0. 그럼 g0은 얼마입니까? 0을 집어넣으면 0,1 통과하니까 1 되겠죠. 또 이번에도 합성함수의 극한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x가 있으니까 x 그 다음에 가운데 이 녀석이 들어있으니까 fx 세 번째 줄에는 전체를 써야 되니까 gfx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x가 어때요?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서 마이너스 1로 가죠. 그럼 f 그래프를 쳐다보면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상태에서 마이너스 1로 가면 함수값이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겠네요. 그래서 함수값이 0으로 가는데 위에서 0으로 내려가니까 0보다 큰 상태에서 0을 향해서 가겠죠. 그럼 마지막에 g가 있기 때문에 g 그래프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어떻습니까? 0보다 큰 상태에서 0으로 가면 함수값이 어디로 갑니까? 1로 가겠죠. 그래서 얘는 1로 간다. 한 번만 더 연습할게요. 첫 번째 줄에는 x, 두 번째 줄에는 fx, 세 번째 줄에는 gfx를 쓸게요. x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면서 마이너스 1로 갑니다. 그럼 f 그래프를 쳐다보면서 마이너스 1보다 크면서 마이너스 1로 가면 함수값이 어디로 갑니까? 함수값이 0으로 가겠죠. 그런데 밑에서 0으로 올라가니까 0보다 작은 상태에서 0으로 가고 그럼 바깥쪽에 g가 있으니까 g 그래프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g를 쳐다보면서 0보다 작으면서 0으로 가면 함수값이 어디로 갑니까? 함수값이 1로 가면서 함수값과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말이 되면서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2011년 6월 평가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렇게 F 안에 뭔가 지저분하게 생긴 애가 이렇게 들어있으면 이것도 뭡니까? 일종의 합성함수의 극한입니다. 그럼 문제를 다시 한 번만 써보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f에 t 플러스 1분의 t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리미트 밑에 t가 있으니까 첫 번째 줄에는 t를 쓰고 그 다음 두 번째 줄에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녀석 뭐가 됩니까? t 플러스 1분의 t 마이너스 1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줄에는 전체를 써야 되니까 f에 t 플러스 1분의 t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제 볼게요. t가 어디로 갑니까? t가 무한대로 가겠죠. 그럼 t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최고차 함계수분의 최고차 함계수 되면서 이 녀석은 어디로 갑니까? 1로 가겠죠. 그런데 이 녀석은 합성함수 입장에서는 정의역이기 때문에 그냥 1로 간다가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 1로 가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그거를 판단하는 방법이 가장 무식하고 단순한 방법은 이 t에다가 적당히 큰 숫자 10이나 100을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을 넣어볼게요. 그럼 t에다 10 집어넣으면은 11분의 10 집어넣으면 어떻습니까? 9가 되겠죠.
1보다 어떻습니까? 분명히 작네요.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그 다음 바깥쪽에 F 그래프가 있기 때문에 F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떻습니까? 1보다 작은 상태에서 1로 간다. 그러면 함수값이 어디로 갑니까? 2로 가게 되면서 일단은 극한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또 이제 또 극한 하나를 계산할게요. 문제를 봤더니 여기에 글씨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우린 뭐합니까? t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을게요.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마이너스 x니까 x는 무한대가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요 t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되겠죠. 좀 보기 안 좋으니까 뭐합니까?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를 곱할게요. 뭐 됩니까? 얘가 x 마이너스 1분의 4x 플러스 1이 이렇게 되면서 다시 또 합성함수의 극한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문제를 써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에 얘가 x 마이너스 1분의 4x 플러스 1, 얘 또한 합성함수의 극한이 되겠죠. 그럼 리미트 밑에 x가 있으니까 첫 번째 줄은 x, 두 번째 줄엔 f 안에 뭔가 지저분하게 생긴 애가 있으니까 얘는 뭡니까? x 마이너스 1분의 4x 플러스 1. 마지막은 전체 f의 x 마이너스 1분의 4x 플러스 1을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x가 어떻습니까? 무한대로 가겠네요. 그럼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최고차 한계수분의 최고차 한계수 되면서 얘는 어디로 갑니까? 얘가 4로 가겠죠. 그런데 또 이 녀석은 합성함수 입장에서는 정의역이 되기 때문에 4보다 어떤 상태에서 4로 가는지를 쓰셔야 되겠죠. 판단하는 가장 무식하고 단순한 방법은 요 x랑 x에다가 적당히 큰 숫자 10, 100, 1000 이런 숫자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냥 10 넣어 볼게요. 10 넣었더니 9분의 10 넣었더니 41 되겠죠. 4보다 어떻습니까? 분명히 4보다 크네요. 그러니까 이제 4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마지막은 F 그래프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어떻습니까? 4보다 크면서 4로 가니까 함수값이 어디로 갑니까? 함수값이 3으로 가면서 이 녀석이 3 되면서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합성함수의 극한과 극한을 이용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반복 연습하면서 합성함수의 극한은 시험에 꼭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연습하셔가지고 철저하고 완벽하게 익히신 다음에 시험에 나왔을 때 꼭 맞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